전 세계 경기가 불안한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또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무려 1조 1,5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는 집계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개인들은 팔자에 집중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아쉽게도 오늘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나 몰라라에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가져가시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대응책을 짜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 눌러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막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빨리 보내주신 분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발간한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장부품 기술력으로 재평가 기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먼저 현대차는 2012년 하반기 중국 3공장과 브라질 공장의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국 3공장은 연 30만 대 규모로 7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며 브라질 공장은 연 15만 대 규모로 9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매출 고성장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2년 현대모비스의 실적 전망치를 다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K9과 신형 산타페 판매가 지난해 오피러스와 구형 산타페 판매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두 차종 모두 3분기부터는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두 차종의 신차 효과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K9과 산타페에는 고급 장치가 대거 적용되기 때문에 신차 효과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제품 믹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사 중 최대 규모의 전장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신규 연구소에는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 지능형 안전 편의 장치, 정보기술 컨버전스 전장 부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왔으며 주가 측면에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9월 가동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장 연구소와 K9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전장 부품을 통하여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재평가받게 될 전망이며 2분기 실적을 통하여 현대모비스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유일한 종합부품사로서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현 주가는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며 목표 주가는 47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대림산업입니다. 리레이팅의 두 번째 단추 유아사업 부분 재평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최근 대림산업은 유아사업 부분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 부분 분할 검토의 가장 큰 이유는 각 사업부별로 좀 더 유연한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과 부차적으로 분할을 통해 각 사업 부분의 적정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부분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의 상승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대림산업의 사업 부분이 분할될 경우 유아 혹은 건설 부문 한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투자가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순수 건설업체들과 순수 유업체들의 2012년 실적 기준 PER이 각각 10배 혹은 그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6.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즉 사업 부분 분리는 건설과 유아사업 부분의 적정한 가치 산정으로 이어져 결국 대림산업 주주 가치의 리레이팅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대림산업은 국내 발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는데 하반기에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 예정이며 최근 전력 부족 사태에 따라 발전 설비 투자 금액이 크게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대림산업은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 하에서의 투자 필요 조건 세 가지, 즉 하반기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도,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주가 하반 경직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대림산업의 목표 주가 17만 6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하나투어입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에 수익성도 향상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통상 2분기는 여행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모객이 불리함은 물론 상품 마진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과거 5년 동안의 2분기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10년 모객이 왕성하던 시기에 각각 8.7%와 7.9%를 기록했을 뿐 2008년과 2011년에는 1.2%와 1.1%였고 2009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며 이는 2012년에도 모객이 왕성하다는 것을 엿보이는 한편 하나투어가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내 경쟁 강도가 완화되어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투어의 하반기 영업도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7월 16일 기준 3분기 선 예약률은 7월에는 플러스 4.5%, 8월에는 8.9%, 9월에는 7.8%를 기록 중이며 비록 국내 소비 경기가 다소 위축되었기는 하나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고 9월 마지막 주에 징검다리 추석 연휴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수기 예약은 늘어나고 특히 9월 예약이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4분기에는 연중 지속되고 있는 일본발 기저효과에 더해 태국발 기저효과도 가세할 전망입니다.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태국의 홍수 사태가 발생해 동남아 여행의 핵심 지역으로 여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일부 있었지만 태국 홍수 사태는 2012년 1월을 기점으로 마무리되었고 2012년 4분기에는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한 차례 더 있어 하반기가 깊어질수록 실적의 뒷심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지속 향상과 일본 및 태국발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현대증권에서는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 62,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하나투어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 괜찮을까요?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효성요. 효성이요? 예, 예, 효성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62,000원에 비중 10%요. 10%요. 예, 예, 62,000원에 10%를 들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51,200원이라 좀 손실폭이 크신 상황인데요. 어떤 점을 예, 저희가 예.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뭐 자꾸 빠져서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괜찮은가 하고요. 비중이 10% 정도면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추가 네.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예, 예,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효성을 추가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맞을지랑 또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시고 나서 지금 주가는 좀 내렸거든요. 그러나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효성 같은 경우는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 부분에서 스판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재, 산업자재에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중공업 부분, 변압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화학 부분은 주로 이제 산업 필름, 산업용 필름을 생산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면은 각 산업에 대한 대응이 좀 재빠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효성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지나치게 하락한 감이 있고요.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PBR이 현재 0.6배 수준까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사상 거의 PBR로 따진다면은 가장 저점 수준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성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달 이후에 계속 저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까 시청자님께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종목은 급하지 않다면 충분히 가져간다면 반등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5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들어가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보면은 유럽 재정위기도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에 경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5만 원 밑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리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걱정 마시고요. 지금 짜주신 대응 전략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적절하게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신 분인데요. LG화학부터 문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28만 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1% 정도 있으시다고 한데요. 오늘 장에서 LG화학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1만 원이 종가였고요. 질문을 좀 길게 써주셨어요. 31만 6천 원쯤 되면 매도해도 될지 의견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8466님께서 보내셨고요. 남은 원장님 의견 알려드릴게요. 예, LG화학 28만 원에 사셨으면 상당히 좀 잘 사셨습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요. 31만 6천 원까지 가능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좀 더 높게 잡겠습니다. 저는 33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31만 원에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내일 LG화학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뭐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그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보다는 석유화학 업종의 회복은 본격적으로 8, 9월 달을 넘어서 3, 4분기에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LG화학은 한 3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그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예. 우선 이 LG화학이 지난 2008년 7만 6천 원대 가격에서 그리고 2011년 4월 22일까지 형성된 가격대에서 현재 지점은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 반 정도에 아직 미치지 못한 가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반 정도 가격은 이번에 반등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이후에 26만 원대부터 지금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본다면 이 현재 단기적인 고점도 충분히 33만 원대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32만 원 이하권에서 팔지 마시고 33만 원 정도에서 일단 1차 목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마음이 콩닥콩닥 하시겠지만 LG화학 조금 더 높은 가격대 목표가 설정해도 된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현대 EP 봐드릴 건데요. 3015님께서 매수가 6,920원에 15% 들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며칠 오르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현대 EP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오늘 좀 매수를 했고요. 현대 EP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생산해서입니다. 엔지니어 플라스틱은 산업 곳곳에 많은 사용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경량에도 뭐 특히 없어서는 안 될 소재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경량화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어떤
사활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대EP는 그런 측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보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고요. 현재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을 해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내일 조금이라도 좀 빠진다면 마이너스권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미 현대EP는 바닥을 다진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 그러나 좀 더 싸게 사자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5,000원대 초반이면 매수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예, 5,000원대 초반이면, 근데 5,000원대까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초반까지는. 알겠습니다. 현대EP 받으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코리아나. 코리아나요? 제가, 뭘 의뢰를 했나요? 프렉스콤을 의뢰를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오늘은 그럼 플렉스컴을 봐드릴게요. 네. 예, 네. 플렉스컴을 얼마에 몇 % 사셨습니까? 제가 플렉스콤을 7,700원에 한 30% 정도 샀습니다. 7,700원에 30% 정도요? 예. 예. 오늘 종가를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플렉스컴이 7,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예. 어제보단 4%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있고요. 예. 예,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걸 지금 좀 더 매수를 해가지고 예, 조금 중장기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예. 대차 좀 매수를 더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플렉스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확실히 잘은 모릅니다. 제가. 그건 아니시고요. 예. 추가 매수해서 길게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비중 30%라고 하셨죠? 네네. 예, 남은우 원장님께서 풀어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플렉스컴 실적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한 12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2,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량적으로 국민연금에서 1% 이상의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좀 수급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연성 회로 기판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추후 신모델 출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장의 어떤 부품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연결 재무제표상까지 본다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충격은 단기적인 수급의 악화 그리고 심리 악화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역시 이 주가가 그간 어느 정도의 흐름을 지내왔는가를 살펴볼 것인데요. 최저가 3,290원에서 최고가 12,000원까지 약 4배, 한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는 그 상승폭의 정확하게 정가운데 반 정도를 접어주기 위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요, 이 6월달 이 9,000원 이하권에서는 다시 10,000원 쪽으로 넘어갔으면 좀 더 강세가 흐름이 나타나서 12,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대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소폭 떨어진 가격 지금 7,900원이니까요. 1차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7,70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1차 지지가 붕괴된다면 6,900원 선까지 밀려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7,700원만 지지를 해주면 다시 8,9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은 9,000원 이상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일단 우리는 좀 보고 좀 더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요, 철저히 이제 관망으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좀 추이를 좀 더 본 다음에 추후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이나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망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플렉스컴 문의하신 분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대인 7,700원 선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필링크를 봐드릴게요. 필링크는 027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사신 가격은 6,040원, 30%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필링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상한가가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갭상승을 하고 그날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단기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우려되는 부분은 음봉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물 압박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필링크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 보면은 뭐 위치 추적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특허를 취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이나 눈썹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컨텐츠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또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특허 때문에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요 근래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현재는 추가 매수나 또 어떤 매도나 이것보다는 관망 자세를 한번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일단은 그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일단은 안정이 돼가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또 다시 한번 상담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3015님께서 시그네틱스 문의하셨고요. 매수가가 3,500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3,400원이었죠. 25%를 들고 계신데 추가로 매수를 더 해도 될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원장님. 예, 우선 결론적으로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전년 대비 좀 떨어진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부분을 제외한 비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가장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3, 4분기 이후에 시그넥스 또한 실적에서의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 좀 더 어느 가격에서 대응할지를 본다면은요. 일단 시그네틱스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요. 11월 달 이후에 하락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3월 달에 형성되었고요. 5월 달에 형성되었던 고점을 이번 7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상승 트렌드로 상승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실적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저점을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따라서 현재 3,400원 금액 정도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단 유의할 점은요. 지금 순간적인 어떤 수급의 압박도 나타날 수 있고요. 코스닥 그리고 시장의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3,400원권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되 종가상으로 3,300원을 좀 하회하는 부분에서는요. 다시 손절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다음에 단기적인 대응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3,4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되 3,300원 하회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축소하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까지 봐드렸고요.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송원산업이요. 송원산업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9,950원에 30%. 9,950원에 30%요?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송원산업이 2분기에도 실적이 좋다 하고 3분기에도 2분기보다 더 실적이 좋다 하는데 예. 그래서 매입을 했지만 그 기관들이 계속 매입했길래 매입했지만 요 근래 계속 일목적으로 빠지네.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보름 정도 되지. 보름 정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목표가 라인이 있으세요? 얼마쯤 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요 앞고점
1,300원, 500원을 치고 올라가면 뭐 한 14,000원까지는 안 가겠나 싶어서 그래. 예, 조금 길게 예, 보면 14,000원까지 안 가겠나 생각하셨다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 봐요. 좋은 종목이라면 길게 들고 갈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조금 들고 갈 생각은 있는데 예. 그런데 계속 그 밀리고 조정은 오늘도 그러네. 보합권에 와가 있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실 가격보다는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정태식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예.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정태식 전문가님. 예, 그 송원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주식입니다. 뭐 산화방지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그 가동률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동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산업이 증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송원산업의 산화방지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요 근래에 사시고 좀 밀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히 밀리는 자리에서 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요 근래 거래가 터지면 단기 지금 저점에서 7,400원 정도 이 앞전의 저점에서 한 7,600원 될 텐데요. 거기서 한 10,000원까지 이상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30% 이상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조정받을 자리지. 다만 시청자님께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셨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지 현재 주가가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선다는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간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추세의 어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충분히 바닥이 확인된 자리가 아니냐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른 부분에 보통 보면 한 30%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50% 또는 60%의 되돌림이 오는데 현재 상승 부분에 50%까지의 조정이 왔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한번 50%까지 조정이 왔었거든요. 아래꼬리 쭉 달고 올려왔는데 일단 조정이 마무리된 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OCI가 오늘 장 많이 빠졌죠?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0810님께서 말씀을 여쭤보셨고요. 남은 원장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OCI 지금 사도 될까요? 제 의견은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요. 서둘러서 진입하기보다는 항상 무릎에 산다는 자세가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반덤핑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시장이 얼마나 안 좋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이가 작아지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에서는 자기네 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진척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 4분기 이후 넘어서 4, 4분기 정도는 돼야지 될 것으로 보이시거든요. 아직은 가격적으로는 분명 매력 있는 가격이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수급의 상황과 심리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전혀 아직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연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적인 문제에서 바닥에 근접했다. 이 사실 이외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어떤 탄력적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가는 거의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도한 부분보다 좀 더 외국인들이 가격적인 장기적인 전망을 가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아직은 크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지켜본 이후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무릎에 사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CI 덜컥 매수하셔서 문의하신 것보다는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의견이었고요. 이번에는 S맥을 봐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이공희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S맥을 11,700원에 15%를 들고 계시고요.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손절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자, S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맥은 그 터치 스크린 관련주고요. 요 근래에 보면은 그 모든 모바일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터치로
전부 다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성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SMF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 이후에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지금 조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현재 보면은 200일을 전후로 해서 강력하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SMF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전 고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일단 6월 달에 상승 이후에 조정인데 현재 3일째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러나 아직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앞전에 올라왔던 부분이 12,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한번 잘라주는 것도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보고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매도한다기보다는 좀 더 한번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SMF 봤습니다. 8209님께서 두산 엔진 문의하셨는데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10,000원 초반선에서 주가 종가가 오늘 나왔었고요. 사신 가격이 14,800원, 비중이 100%십니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남은 원장님. 너무나 높은 가격에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14,000원대, 15,000원대가 비싼 가격은 아닌데요. 예. 일단 업황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선박용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전력난을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이 중동에서의 어떤 수준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엔진을 납품하는 이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요, 본격적으로 점진적인 이제 업황의 회복에 나설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굼뜬 모습이니까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가격의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아무래도 2월부터 하락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었고요. 단기적으로 이 5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진 부분입니다. 7월 초에도 역시 떨어진 부분인데 주가의 어떤 특성상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은 쉽게 깨어지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현재 1,300원에 와 있는데요. 지난 6월 4일에 형성되었던 이 9,800원에서의 반등 역시 이번에도 10,000원은 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조선업황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1,500원을 넘어서 차근차근 이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템포는 빠르지 않지만 이제 바닥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부터의 싸움은 시간적 싸움이다. 조금 시간을 좀 감내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다음번에 좋은 타이밍에 또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센 투자 플러스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가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02 지역번호 누르시고요.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뒷번호 2363님께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기는 한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역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NC소프트 27만 1,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팔고 다시 사고 싶은데 언제쯤 팔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좀 답답하실 겁니다. 일단은 뭐 산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손실이 한 20% 정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개발업체죠. 요즘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 현재 출시가 돼서 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사용 시간이 뭐 좀 줄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아주 한마디로
데이트를 칠 조짐을 보였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방학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온라인 그 게임 사용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품 개발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또 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요즘에 모바일 게임에 묻혀가지고 온라인 게임이 요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게임한테 뒤처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온라인 게임도 전부 다 모바일 게임으로 앞으로 계속 또 새로운 모바일 게임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도 아마 진출할 겁니다. 현재 보면은 앞전에 형성했던 저점이 있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는 강한 기관들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양봉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쌍바닥을 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러나 올라온다면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6만 원 정도 이 자리가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번 26만 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잘라주시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게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26만 원 선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NC소프트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9537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넥센타이어를 19,600원에 비중 10%를 들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봐주십시오. 네, 넥센타이어 지금 현재 자동차 전방 산업 자체가 굉장히 호조기 때문에 넥센타이어의 실적도 전년 대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요,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전년기에 많이 털어냈고요. 따라서 중국 공장 그리고 양산 공장 이 두 공장에서의 어떤 생산 증대가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익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상반기보다는 이 하반기 역시 좀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가격 부담에 따른 단기적인 매도 부분이 자동차 업군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현 시점은 조금은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지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은요. 그래도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타이어 시장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주 메이저 산업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된 흐름들을 띌 가능성이 많고요. 추세적으로는요, 현재 가격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22,000원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9,000원대는 충분히 방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이후의 흐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지지 이후에 과연 이 종목의 상승폭이 지수, 즉 코스피 대비 어느 정도의 초과 상승률이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약 한 달간 8월 정도까지는 일단은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되 8월 초 정도까지 지수 대비 초과 상승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력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면 또 수급이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려서 현 시점은 일단 관망,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추가 매수는 보류를 하시라는 쪽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1046님께서 삼성 테크윈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은 57,000원이라고 하셨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71,2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 또 요즘 주가는 왜 빠지는지도 알고 싶으시다고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후반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삼성테크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뭐 2,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좀 상당히 좋아질 것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는 업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테크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실적 호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테크원 같은 경우는 테크윈이요? 테크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기관들이 요 근래에 다시 한번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가져간다면은 조정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들고 간다면은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 삼양식품 봐드릴 텐데요. 36,7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이 20%시고 목표 깔고 싶다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예, 상당히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한데 매도는 항상 추세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하시는 약간의 습관적인 기계적인 어떤 스킬을 좀 배우시고 연구를 많이 좀 하셨으면 하고요. 우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의 종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양식품의 향후 방향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일단 라면에서 이제 식품 종합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이제 보여줬는데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라면 제품들의 또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은요, 일단 현 시점에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때 나가사키 짬뽕이 선풍적인 이제 인기와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샀던 부분들이 올해 이제 12월과 1, 2, 3월 달에 소화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소화되는 구간에서는 동반적으로 사실 팔아줬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이후에 조정을 계속 받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도 이제 끝마무리가 거진돼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은 바닥권에서 심리 회복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현 가격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다가 본격적인 이제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생길 때 또 급상승의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현재는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심리 회복과 그리고 실적에 따른 좀 강한 회복을 다 기다려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좀 시간을 두고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분 역시 지금 고생 많으신데요. 세아 베스트를 봐드릴게요. 전화로 오늘 문의를 주셨고요. 5만 원에 5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예, 세아베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33,000원 언저리니까요. 뭐 지금 17,000원이면은 거의 뭐 한 30% 이상 빠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뭐 5만 원에 사실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아마 사신 것 같은데, 물론 그때 5만 원 언저리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 4천 원 언저리에서는 빠지면 일단 한번 손절을 해줬는 게 좋았을 텐데 이미 손절 시기를 놓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그동안 뭐 기업의 실적이 악화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자,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요, 우리 한번 주봉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 주가가 17,000원에서 7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면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 보면은 상승폭의 한 50% 이상이 되돌림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3만원 언저리면은 거의 뭐 빠질 만큼 다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손실폭도 크고 지금 좀 더 기다려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반등 시 급반등보다는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일단은 빠져나올 것을 권해드리겠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더 한번 참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0254님께서 KG 이니시스 문의를 하셨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죠? 오늘장 급락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7,700원에 10% 들고 계신데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왜 이렇게 빠지셨는지가 궁금한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뭐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매도가 나왔고요. 사실은 모 증권사를 통해서 굉장히 단타적 흐름들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지금 그 전자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요, 앞으로도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계속적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이 KG 이니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고객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년 대비 실적도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따라서 펀더멘탈 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인데, 역시 코스닥 종목의 어떤 특성상 단기적인 단타적 어떤 그 매매를 하는 어떤 집단이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급등락이 나타나는 흐름들 중에 오늘 하루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요, 좀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일단 심리적인 그리고 수급에 대한 차트적 흐름을 본다면은요, 일단 뭐 단기적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상승 트렌드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7,000원을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하셨다가 계속적으로 좀 8,000원 언제까지 기다리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오랜만에 삼성전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112만 3천 원에 사셨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0248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좋은 가격대에 사신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수익이 났으니까 좋은 예. 가격에 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손실이 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예. 사실 뭐 140만 원 언저리에서 뭐 또 많이들 물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그 시청자님께서 싼 가격에 사셨고 참 삼성전자 수익 났다는 분들이 요즘 별로 없는데 일단은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올라온다면 매물대가 지금 120만 원대가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현재 외국인의 매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기관은 계속 매수, 외국인은 매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3, 4분기 실적은 2, 4분기보다 좋아질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만 원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인데요. 728 하나님께서 13,50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 문의하셨습니다. 남은 원장님께는 오늘 급락한 종목이 좀 많이 가네요. 예.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투자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AP 시스템 좀 상당히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매도를 물량을 줄이게 되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요. 추세가 깨어지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물량 축소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지만 과감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보내드리고요. 가격대 추세가 이제 깨어지는 가격은요, 11,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700원에서 반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시점으로 본다면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1,700원을 하회하는 어떤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줄이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센투자 플러스 아쉽지만 오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또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센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내일도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올 거니까요.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